박수홍 씨가 부친에게 폭행을 받아서 응급실행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왜 폭행을 했을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사실 뭐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많았고 좀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30년을 그냥 노예처럼 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친형 부부가 소속사 자금과 출연료 횡령했다. 30년간 116억 원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죠.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참다 법적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검찰이 21억 원 횡령 사실도 포착을 한 걸로 보도가 됩니다. 지난 13일 박수홍 씨의 친형을 구속했어요. 어제 해당 사건 검찰 조사 중 박수홍 씨 아버지가 부친이 박수홍 씨를 폭행합니다. 박수홍 씨, 평생을 먹여 살린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울분을 토하다 결국 실신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해 4월 박수홍 씨 집을 찾아가 망치로 문을 두드리며 위협한 바도 있다라고 합니다. 박수홍 씨 변호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아버지를 보고 인사를 하느냐 X일까 보다 이라고 하면서 때렸어요. 오늘 방검복 착용하고 출두하셨습니다. 박수홍 씨가 가족을 먹여 살렸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인데 부친이 흉기까지 휘둘렀다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섬뜩한 생각이 듭니다. 박수홍 씨 부친은 형이 아니라 내가 횡령했다라고 조금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수홍 아버지가 모든 횡령을 본인이 했다고 주장한다. 80살 넘는 아버지가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법인 개인 통장 관리를 다 했다고 한다. 친족 상도례를 악용한 것이다. 전재 의원님 판사 출신이신데 네. 친족 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부자지간 같은데 직계혈족 사이에서는 뭐 도둑질을 한달지 아니면 횡령을 한달지 뭐 이런 것이 다 처벌을 받지 부자만 않거든요. 됩니까? 형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혈족 관계는 돼요. 그 다음에 형제 관계는 그냥 동거하는 친족, 동거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같이 살든 안 살든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예. 아버지가 내가 이것을 다 내가 범인이다 하면은 이거는 형이 면제가 처벌이 안 되는 그렇군요. 상황이 되죠. 그런데 형님은 지금 다른 거주지에 살고 있잖아요. 동거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뭐 사실경위는 좀 밝혀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아버지의 말은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나선 거는 결국은 뭐 그 형님을 좀 살리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저는 범인 도피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허위자백하는 게 그게 전형적인 범인 도피죄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했는데 내가 했습니다 하는 것이 결국은 범인을 도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상으로는 이제 그것이 허위인 것이 밝혀지게 되면은 범인 도피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수홍 씨 앞으로 사망보험이 8개가 들어져 있다. 섬뜩합니다. 박수홍 씨 명의로 사망보험 8개가 있고. 와, 이거 거의 이건 뭐 사망하라 얘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상품별로 41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월 보험료가 1,155만 원. 박수홍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약 14억. 박수홍 친형 부부가 박수홍 씨 명의로 사망보험을 8개 가입해놨다라는 겁니다. 섬뜩한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일단은 보험료가 14억 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험금이 14억 원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고 보험금이 14억이라고 해도 많이 받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박수홍 씨가 자기 명의로 낸 돈이 14억 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그런 보험금은 얼마일지 참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교묘하게 그 보험금의 수익자를 그 박수홍 씨 부모님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집안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